안녕하세요. 디자인권 수호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양재원이라고 하고요.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혹시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여기 PPT 파일 넘길 수 있는. 예, 저는 지금 파운틴 스튜디오라고 하는 독립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실루엣처럼 그 2인 체제로 지금 작업실을 열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스튜디오라고 하니까 아이들 돌사진도 찍어주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라든가 아니면은 제품 디자인 혹은 패키지 등 산업 전반에 있는 디자인들을 작업들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이고요. 제가 하는 작업들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는 작업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토타입, 프로덕트 그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분류를 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해를 하실 텐데 주로 그 클라이언트들이 의뢰를 해서 요구하는 디자인들을 그 회사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일들, 그 업무들이 이제 저는 이제 프로젝트로 구분지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말로 풀면 샘플, 어떻게 보면은 견본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작업은 주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저희 그 스튜디오 내부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형태를 만드는 작업.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킥스타터나 그런 데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것을 신사업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비해서 보신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덕트는 저희 그 자체 스튜디오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상품들을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인데요. 이렇게 총 저희는 이 세 가지의 작업들을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디까지나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디자인 권리를 가지는 부분에 대한 강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분야별로 한 가지씩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이 자리를 꾸며볼까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문화재청과 그 어떤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대중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하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았고요. 그 당시 했던 결과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청 블럭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단청 가운데서 금문 문양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십자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의 블럭 형태, 컬러별로 이제 쪼개서 블럭을 만들었고요. 그 쪼개진 그 컬러 블럭들은 다시 재조합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놀이 가운데 칠교놀이가 있습니다. 그 칠교놀이와 같이 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교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컬러들이 단청의 고유 색상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굳이 아이들에게 단청이라는 컨텐츠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 색깔 놀이로서 은연중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도구로 개발을 했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권리는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참여했던 디자이너와 연구원들은 창작자의 이름으로 우측에 보시면은 등록을 할 때 창작자로서 등록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보통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내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는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중소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권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보호받도록 좀 추천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받는 걸로 인해서 사실 그 디자인 실명제, 그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는 되도록 회사 이름 브랜드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 관련된 실명제가 많이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스타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에는 많이 올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명제 역할로서 디자인 등록증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의 이제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보이겠는데요. 여기 있는 제품은 강아지 대걸레이고, 제가 개천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보를 하는데, 바닥을 이렇게 먼지를 휩쓸고서 가는 강아지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한 대걸레이고요. 이 제품은 실제로 양산이 된 제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에 알려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외 전시라든가 아니면 국내 전시,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 기업들과 함께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만드는 형태를 꾸미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불특정 다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했던 전시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해요. 이런 강아지들이 와서 뭐 물어 뜯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 아이디어만 보고 그냥 가셔가지고 도용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가 디자인 보호법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저희 디자인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그 전시를 하기 전후로 되도록이면 디자인 등록을 받아서 보호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디자인 탈취 방지를 위해서 이제 보호 용도로 저희는 디자인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디자인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리티를 부여받는 그런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디자인 등록,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제품은 제가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그 상품 중에 하나고, 저의 첫 번째 그 제품입니다. 보시는 제품은 이제 셀룰로즈 소재로 만든 스펀지인데요. 셀룰로즈 소재라고 하는 게 실제 입자를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식빵과 같이 빵의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는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목욕할 때 쓰는 일반 생활 소품이고요. 이 역시도 저희 제품들은 다 하나하나 되도록 그 디자인 등록을 받아서 보호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제 제품이 이제 실제로 유통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지인분한테서 지인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어떤 대형 문고에 있는 그런 편집샵에서 제 제품과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통해서 저도 실제로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데 왜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 가서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찾으러 갑니다. 지금 보시는 그 샌드위치 카드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제품하고는 다른데 또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흡사한 느낌이 들어서 몇 개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제 작업실로 가져와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한 사진이 지금 보시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제품이 이제 저희 제품 스튜디오에서 만든 스펀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상품은 샌드위치 카드라고 해서요.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이음새가 있어서 열리면 카드로 돼서 용도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디자인권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의 패키지에서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흡사하게 보고 베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심증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멘탈 붕괴, 흔히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멘탈 붕괴에 이르게 되는데, 좀 많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을 제일 처음에 조명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명회사에서 그 사회초년생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맡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디자인을 등록을 하고 출원을 하고 연차료를 내는 그런 관리 업무들도 같이 맡아서 하게 됐었어요. 조명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워낙에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카피해서 도용을 많이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그 청계천에 한번 나가서 조명 가게들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서 똑같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는 걸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실제 제가 다녔던 회사의 변리사분과 만나서 간접적인 체험들도 많이 하면서 디자인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익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 제품에 대한 그 샌드위치 스폰지를 이제 한 가지씩 방법을 풀어보게 됩니다. 우선 디자인 등록증을 꺼내서 있는지 여부를 좀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좀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내용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해서 발송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물건을 도용한 업체에 일단 그 경고장을 보내면서 그 제품을 일단 저는 뭐 특별한 건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도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사과문과 함께 판매 금지를 하는 정도에서 저는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한 보름이 되도록 그 연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 피해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다들 저와 같이 그 답변이 없는 이런 사례들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의 쓰는 방법들은 고소를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방법에도 저도 이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민사와 형사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해도 된다는 그런 좀 정보를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립 디자이너로서 실제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풍요로운 그런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고요. 일단 그 물건을 도용한 업체의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주소지에 관할에 있는 그 경찰서로 찾아가서요. 우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등록증과 그리고 사전에 보냈던 내용 증명서 그리고 이제 증거물로 될 수 있는 저의 오리지널 제품과 그리고 위조된 그 상품 샘플을 들고서 담당 직원분을 찾아가서요. 그것에 대해 관련된 조서들을 꾸미게 되는데 꾸미고 나서 이제 그 위조된 업체, 그 업체 대표님도 아마 불려가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게 된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전후로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뭐 그 대표분께서 정황들을 받아갔고 그리고 그분께서 연락을 해서 합의에 대한 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이제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분을 만나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보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분 역시 디자이너이시면서 좀 그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분이어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좀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분께서 저의 그 디자인을 도용한 사실을 시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주변 분들한테 좀 수소문해서 저 같은 경우에 취한 그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그동안 그 물건들이 판매되고 남은 여러 가지 재고들이 있는데 일단 물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제가 제품을 수거해서 압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판매됐던 내역들이 다 데이터로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원본들을 다 받았습니다. 사본이나 원본들을 받고 그것에 관련된 판매된 일체의 대금들을 제가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업체와 관계가 전혀 멀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어차피 같은 디자인 업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뭐 도용 방지를 하고 그분 입장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서 또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프로모션 제품으로 샌드위치 스폰지 동일한 것이 또 많이 또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가까운 지인한테 좀 연락을 받았었고 삼성생명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보니 납품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고 실제 앞에 보여드렸던 사례와 동일하게 그 내용증명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 역시도 그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 등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제 디자인이 좀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디자인을 보고서 오리지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드는 그런 어떻게 협력 관계로 해서 유지하고 싶은 게 저의 주된 목적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용도를 바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곤 하는데, 실제로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많이 참여하신 디자인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디자인 등록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디자인 뭐 저작권이든 여러 가지 이렇게 보호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분쟁들이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주변에서 좀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좋은 습관 가지고서 이렇게 디자인 등록증을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